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빅블리가 사랑한 드럼킷이라고 해서 한번 볼 건데요. 뭐 실제로 그가 사랑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사용한 드럼킷이 뭔지를 좀 디깅을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사실 그 프로듀서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어, 다른 프로듀서는 어떤 소스를 쓸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좋은 곡이 있으면 그 곡을 꼭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걔가 무엇을 썼는지 특히나 이제 드럼이나 샘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항상 찾아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링로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링로스 곡 중에서 이 노래가 있어요. Sophisticated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쉽게 하자면 내가 짱이야 뭐 이런 느낌인데 그 이 비트를 좋아해서 이 곡을 만든 프로듀서를 찾아보니까 더 빅 블리라는 프로듀서가 이 곡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곡과 더불어서 더 빅블리의 약간 디스코그래피도 같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 저는 프로듀서들을 찾아보면 그들의 인스타도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빅블리의 인스타도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시 들어왔더니 얼마 전에 이런 믹스테이프도 내고 했더라고요. 잘로비치와 함께 뭐 프리 스피리츠 해가지고 얘를 보면은 그래미 후보에 5번이나 올랐던 프로듀서래요. 그래서 되게 깜놀했던.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프로듀서들 보면은 그래미 노미니 됐다라는 이런 문구들을 자주 봐요. 뭐 사실 제가 그래미 그 프로듀서 수상 내역까지 막 확인하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이렇게 그래미 5번이나 노미네이트 했다라고 써져 있고 뭐 이래저래 써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제가 이걸 보다가 얘네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과정에 예전에 본 건데요. 좀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재미난 거 하나 봤어요. 얘가 그러니까 내가 비트를 찍을 때 무슨 소스를 쓴다라고 이렇게 공개한 거죠. 여기 보면은 뭐 프로듀서들 집중 해가지고 뭐 이걸 꼭 잡아야 된다 뉴 드럼킥. 그러니까는 여기 보이면 포린테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사진에. 포린테크가 프레젠찬 가츠 워크 드럼킷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비트를 만들 때 그러니까 빅블리가 비트를 만들 때 이 드럼킷으로 다 만들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프로듀서들 너희들도 한번 이 드럼킷을 써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약간 이런 드럼킷을 쓰는구나 해가지고 이 포린테크라는 사람의 링크로 가봤습니다. 참고로 이걸 누르면 페이지가 안 떠요. 이렇게 찾아서 뭐 링크가 잘못됐나봐요. 그래서 제가 따로 찾아놨는데 바로 이 채널입니다. 이 포린테크라는 사람이에요. 얘도 보면은 그래미 노미네이트 돼 있다고 그랬어요. 멀티 플래티넘 프로듀서고 얘 개인 사이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제가 조금 돌아다녀 보니까 사이트는 굉장히 멋있는데 그 내용은 딱히 뭐 크게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애인데 얘가 그 포인트는 뭐냐면 포린테크라는 애가 더 메카닉스라는 프로듀서 팀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더 메카닉스라고 2명의 팀이 있어요. 2인조 팀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포린테크라는 애고 한 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아까 봤는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얘가 이런 식으로 드럼킷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보면 드럼킷이라고 해서 눌러오면 아까 이게 가치월크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빅블리가 홍보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한 3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원 내외 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볼 땐 신작 같아요. 포린테크 프레젠츠 해가지고 Dreams to Reality 드럼킷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게 이제 최신 버전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또 10달러가 올랐어요. 40달러. 아무래도 자기의 몸값과 더불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스타일을 워너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무슨 드럼킷을 써야 될지 좀 고민이신 분들은 얘네들 거를 좀 참고해서 써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미에 노민이 되는 곡을 만든 애가 쓰는 사운드는 이런 거구나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메카닉스라는 팀의 사운드 클라우드도 와서 이렇게 곡들을 들어봤더니 전체적으로 다 이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그런 팀인 것 같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곡 잘 만든다 이런 드럼킷 쓰는 거구나 라는 것보다도 얘 트윗을 또 와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디깅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트위터에 왔는데 이런 포스팅이 있더라고요. 프로듀서스, 그러니까는 더 뭐라고 있는 건가 이건, 리사 SKP, 뭐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트윗을 했어요. 뉴 드럼킷이 발매가 됐다. 그래서 뭐 디켓 뮤직이라는 애와 카디아 플랫라인, 그 다음에 세지 몬스트라,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네, 포인트래. 그래서 이렇게 4개 세트로 묶어서 했는데, 포인트는 이걸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면 저는 뭘 느꼈냐면, 정확히 언제인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언제부터인가 프로듀서들의 드럼킷을 판매하는 게 비즈니스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거의 한 3, 4년, 4, 5년 전부터, 정확히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까 가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듀서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저 A라는 프로듀서는 뭘 쓸까가 제일 궁금해요. 저로 예를 들면 프리모, 항상 저는 이제 그 프리모 초반 제가 비트 작업하던 때 인상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자주 하는데, 항상 그거였어요. 프리모 드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무슨 소스를 쓰고 믹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막 프리모를 하기 위해서 뭐 A라는 걸 쓰는구나, B라는 걸 쓰는구나, 뭐 C라는 믹싱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제 기억에 남아 일마인드가 거의 좀 최초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에도 제가 그러니까 비틀직도 20대 초반에도 드럼킷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돌아다니는 드럼킷들은 사실은 오피셜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모다, 프리모 거를 이렇게 곡에 있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 차핑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놓은 거죠, 타인이.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오피셜 드럼킷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마인드로 치면, 일마인드가 자신이 직접 곡에서 썼던 드럼킷들을 직접 자기가 모아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일마인드의 블로그 글을 읽었던 적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일마인드도 뭐 프리모이나 이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삼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대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일마인드가 생각한 거죠. 누군가는 나의 드럼킷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물론 거의 근 10년이 됐을 텐데, 어쨌든 그 실력이 쌓인 뒤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블랙키트라는 걸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블랙키트가 잘 팔리다 보니까 지금 시리즈가 8까지 나왔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리즈들도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의 키트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셀링이 돼서 비즈니스도 잘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야 될까요? 신 자체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생기고, 그래서 비트를 열심히 찍으면 이렇게도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혹은 비트를 재밌게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이거를 국내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프로듀서가 그루비룸이잖아요. 그루비룸이 드럼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드럼킷을 판매하는 것까지 나쁜 게 아닌데, 아마 국내 시장만으로 국한되면 아마 거의 돈벌이가 안 되지 않을까. 너무 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드럼킷들 보면 좀만 고생을 해서 해보면, 고생도 아니에요, 구글링을 좀만 해보면 쉽게 크랙 버전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걸 국내로 한정지어서 하게 되면 과연 만드는 사람도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여러 실력 있는 프로듀서들의 키트를 해외를 타겟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좋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물론 말은 이렇게 뻔질나게 하지만 저 스스로도 아직은 하고 있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진짜로 계속 오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유튜브 사례만 봐도 유튜브 동영상 컨텐츠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룰 같은 거, 라이센스 룰 같은 거를 보면 결국에는 유튜브가 항상 하는 말은 그거더라고요. 너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리고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이런 게 메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시대가
제가 그런 것만 보고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겠죠? 시스템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해외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 이런 씬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게끔 한국에서도 되게끔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